두산 인프라코입니다. 두산 인프라코 조금 전에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 요 정도 위치였죠. 요 정도 위치에 변동성이 딱 나올 때 들여다보게 됐고, 변동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꼬리 달고 이제 음봉으로 미끄러지는 범위에 변동성 또 거래량 부분 2,500만 주 정도면 기준 거래량 설정한 부분 수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그 시초가 대비해서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갈 정도로 10% 등락 범위가 잘 나와줬습니다.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수반이 되니까 변동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거래량이 없다면 지금 그 변동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의 수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매번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수반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거래량, 앞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의 시차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70% 수준의 거래량을 수반할 때 우리는 이제 거래가 좀 수반된다, 수반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 거래량 부분 마지막 자락의 기준에서 이제 2,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조금 전에 영상에 이제 녹음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유튜브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8,700원 수준 그 정도에서 거래량 수반되고 5분 봉에 그럼 나오네요. 2,500만 주 거래량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네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 몇 분 사이에 치고 올려버린 거죠. 그럼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매매가 원활하신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따라 붙어서의 단기 공략 수익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녹화 방송 보시면서 요 기준점이 한 템포 뒤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계속 치고 올려요. 지금 계속 치고 올리면은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2조의 시가총액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제는 뭐 쫓아붙기가 또 애매해졌네요. 10% 범위, 1조 원의 기준이면 우리가 이제 10% 등락 범위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그럼 대략 그것이 이제 9,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려지는 폭의 기준이 연출되면은 그 범위를 설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점까지를 놓고 보긴 그렇고요. 시초가 대비 고점 대비해서 절반 3분의 1. 그거는 이제 매직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 그 두산 인프라코 042670 오늘 기준은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우려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놓고 보고 종목별로 대형주 기준에서, 대형주 기준의 주력주들 거래량 없이 눌려 있으니까 다 돌린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IT, 자동차, 제넥신, 넷마블 같은 경우에 부담 없고, 나머지 LG화학이나 이런 쪽도 하방정수성 잡아줘서 부담이 없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3분의 1 지점이 9,000원, 8,82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9,000원이면 딱 10% 수준, 그 범위까지면은 부담 없이 편입의 기준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000원 기준을 지지라인으로 여기서 이제 뭐 이탈됐다 돌리든 지지를 받고 움직이든, 그럼 거래량 부분은요 충분히 실려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지점 8,800원 잡고요. 8,850원이 맞겠네. 8,850원. 그리고 잡고 거래량 부분은 5분봉 기준에서는 일단 최소 범위의 거래량이 300만 주씩은 실려야 됩니다. 앞전에 두산 인프라코의 거래량 부분이 많이 터질 때는 1억 주 이상씩 터졌나요? 그죠? 회전율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대형주 치고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안 듣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한 템포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이런 쪽에서의 뭐 수익 기준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기준에 영규님께서 어제 기준에 올려주신 수익, 또 오늘 올려주신 수익 저보다 먼저에 벌써 10시 3분에 벌써 올려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영규님 같으신 경우는 두산 인프라코를 들여다보고 계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권 부장님 그 두산 인프라코 VI 발동 그거 하나
교육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제 기준에 이제 영규님 내용 보면은 어제도 아마 두산인프라코하고 KPM테크 올려주셨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KPM테크 또 폭등해요. 그럼 KPM테크가 지금 현재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움직인 게 한 200% 되나요? 그럼 뭐 영규님 같으신 경우가 200%를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로 잘라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고 수익이 덜 나더라도 수익 확정 짓고 다른 종목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추세 매매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자칫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버거운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영균님 기준에서는 두산인프라코 기준에 추가적인 뭐 수익이 발생이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교육 기준에서 좀 차분히 보시고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요소익 부분이 지금 뭐 장도 어렵고 주력주도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잘 대처를 우리가 해나가야죠. 어제 신풍제약 금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어제 전량차익 실현 잘 기준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의약품 쪽에 우리는 좀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종목군들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오늘 야간에 교육 오픈합니다. 특히 이제 정의원님들에서 먼저 이제 그 교육 좀 더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쪽 그 권부장님 요거하고 교육 그거하고 하나 더 주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전략 마저 잡아드립니다. 그럼 두산인프라코는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돼요?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5%인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1조 이상짜리 종목도 15%씩 따라붙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기준이 될까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내가 뭐 가지고 있던 종목이다. 내가 기존에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다. 뭐 그런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겠죠. 또 특히 이제 10시 지금 13분인데 뭐 10시 이전, 10시 전후 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해서 오늘의 변동성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을 잘 설정하고 내동매매 안 하고 뭐 차익 실현 손절 범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 1조 이하짜리는 15%, 1조 이상짜리는 10%의 범위. 그럼 9,000원이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선 지금 위치에서 15% 범위에 뭐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라든가 또 혹은 지금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미끄러질 때 내려올 때 손절 범위 혹은 나는 2번 분할 매수할 거야. 2번 분할 매수 기준. 하나솔루션 이제 그 공식적으로 매매 사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장중 기준의 개장 초에 하나솔루션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제 시초가, 전일 종가 넘기는 시점에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점에서 편입하신 분들은 잘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초가 대비 3% 기준을 잡아드린 상태고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장악형까지도 놓고 보자라고 그랬어요. 장악형까지도. 그렇게 해서 장악형까지도 놓고 보자고 했는데 결론은 장악형 기대를 해보면 되죠. 뭐 오늘 기준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두산인프라코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두산인프라코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네요. 어차피 이제 그 문자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내부적인 업무 기준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딱 좋은 자리에서 7,500원 그 자리에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이야 뭐 대처가 되셨을 텐데 외부에 계신 분들 편입 기준을 못 잡아드려서 좀 아쉽고요. 하나솔루션 부분도 거래량 그 기준 확인하면서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봉에는 거래량이 다소 이제 조금씩 못 미치는데 전체 거래량이 400만 주라면 고점을 계속 치고 돌려주는 기준에서는 어떻게 앞전에 2천만 주의 70% 1,5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락의 편입 기준을 39,000원
39,000원에 5% 추가 그렇게 해서 20% 비중 꽉 채우는 걸로 손절범위 대처가 아니라 이제 평균 단가 낮추는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평균 단가는 굉장히 높아요. 4만 원대 중반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가지고 가서 버텨내자. 신규 편입은 10% 편입 가능하시고 1차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다시 내려놓습니다. 5만 원 목표 이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은 좀 버거운 위치이긴 합니다만 추가 편입으로 비중 꽉 채워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두산인프라코 설정하다가 지금 하나솔루션으로 이래저래 막 꼬이게 되네요. 막 꼬여버려가지고 정신없습니다만 일단은 뭐 잘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야죠. 39,000 지금 400원인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놓고 보시고 자, 두산인프라코로 다시 넘어옵니다. 하나솔루션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장악형까지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예? 만약에 이제 장악형이 일봉상으로 안 나온다면 주봉상으로의 꼴이 절반 이상을 돌리는 쪽으로 기대를 해보자. 시초가와 종가의 기준에 시초가와 저가의 기준이죠. 죄송합니다. 저가의 기준에 5,000원 등락 범위가 있어요. 2,500원 잡아주면은 4만 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따라붙더라도 안 넣습니다. 꼴이 절반의 기준이니까. 지금 계속 한 박자가 엇박자가 나버렸어요. 두산인프라코 들여다보면서 엇박자가 나서 하나솔루션까지 엇박자가 나버렸는데 오히려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 긍정적인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거래량 부분이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터져 있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사실상은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 아닙니다. 일단은 멈춰 계세요. 저기서 뭐 잘라낼 위치는 아니고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할 위치도 아니고 나중에 접근했던 뭐 기준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손절 범위를 설정할 위치도 아니고 신고가 대비해서 이제 시장 상황 감안한다면 굉장히 버거운 상태는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의 우리가 그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았어요?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입니다. 1억 주를 넘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7천만 주씩의 거래량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억 주를 넘겼기 때문에. 근데 앞전에 이런 변동성,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8%니까 10% 변동이 나왔죠. 그럼 그 거래량 기준이 2,500만 주 정도 또 3천만 주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37에 21 거기에 이제 2,500만 주 정도면 10% 등락 범위는 나오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기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매입 수량 기준을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VIP 회원님들은 요 기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500만 주를 설정해 놓은 건데 그 2,500만 주의 거래량을 이미 넘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 다시 이제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장중에 5분봉 꺼내놓고 거래량이 수반되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준이 1,400만 주 터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균님은 어제 기준에서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죠? 어제 기준에서부터 수익 뭐 5% 4% 수익 났습니다라고 차익 실현 올려주셨고 오늘 기준에 이제 5분봉의 기준이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 요 자락. 딱 요 자락에 어찌 보면 뭐 무리수가 있더라도 단문 문자까지도 두산인프라코는 단문 문자 나갔었잖아요. 단문 문자까지도 나갈 수 있는 지점 그렇게 해서 대략 8,700원, 7,700원인데 8,700원. 그 정도 자락에서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락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까지 기준해서 8,700원에 8,000원 하면 대략 한 7, 8%? 그 정도 등락이면 이제 차익 실현도 꼬리 달렸으니까 하고 나올 수 있는 범위였는데 아쉽습니다. 결론은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매매가 원활하실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런 기준 혹은 영견님 어제 이제 올려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 수반됐나 해서 이런 기준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만약에 접근 범위가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수익 오늘 놓쳤다고 해서 이걸 후행성으로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기준이 아니고 차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의 흐름에서도 이런 종목에서 이제 대처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두산인프라코어는 요 기준점 잡아드린 게 9,000원, 8,850원인데 벌써 이미 또 주가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대 라인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민감한 겁니다. 주가라는 건 민감하고 변동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다시 잘라서 다시 잡아드려야 되는데 10시 21분 기준.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기준점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같이 움직이시면 가격대 라인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외부에 계시면 이제 녹화 방송 보시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아까 9,000원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3분의 1이 9,240원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9,240원.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9,240원이면 13%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한번 단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이 매매가 원활했던 분들, 또 평상시에 두산인프라코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매매가 돼서 수익이 나셨던 분들, 오늘 기준 뭐 7천만 주 거래량도 터지겠네요. 이쪽도 요 지지 라인만 잘 확인하고 대처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돼 있죠 지금. 캔들이 감춰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게 해서 9,241원, 그 다음에 9,348원, 이거는 고점이 이제 넘겨진 거고, 요 3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또 없어지는 거고, 요 지점. 그렇게 해서 지지라인 설정 범위가 확인이 되면, 거래가 수반되면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로, 거래량은 최소 범위의 300만 주의 기준이고, 요거는 이제 시차가 발생됐을 때 기준이고, 당장의 추세 강화로 연동이 되려면 최소 5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됩니다. 당장의 추세 강화로 연동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9,700원 넘기면 말 그대로 뭐 상한가 기준까지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앞전 부분의 10% 미만에서는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39,000원에 추가 편입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 20% 비중 꽉 채운 거고, 주봉상으로 일봉상의 기준에 샛별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욕심 같아서는 장악형의 기준도 오후장에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봉상의 기준에서는 4만 원의 기준이 절반의 꼬리를 달린 기준이 된다. 이번 주에 최소 4만 원, 그리고 당연히 더 돌려야죠. 돌려서 흐름을 가져가면은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올려드릴게요. 5분봉, 1봉, 그리고 매직 계산기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